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정세균이 때문에 도저히 열이 뻗쳐가지고,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새해하고도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1월 8일인데, 자, 어제,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가 또 나왔죠. 이거 참, 대권이 임박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루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대권에 어느 정도 다가설 것인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회생이 불가합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났기 때문에 다시 말을 주워 담고 뭐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반성을 하니마니 그때 상황 봐서 문재인에게 다시 건의한다 이딴 소리 다시 해봤자 주워 담기가 힘들고 이미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반짝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당대표야 쭉쭉 빠지고 있죠. 자, 이재명 도의사는 약 24% 지지율로 거의 10% 이상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격차로 현재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는 뭐 꾸준히 작은 일도 경기도민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긁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죠. 아이가 꾸준히 작은 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당연히 차츰차츰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24%가 작은 것 같지만요. 국민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계를 가장 강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제4차 지원금,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전국민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보편지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재 여권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의 이런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서 대변인도 그런 발언을 했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느냐 했더니만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 정세균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재명 도의사를 정면으로 거의 강력한 단어를 써갔죠. 뭐 단세포니 불공정이니 하면서 이재명이 가장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재명에게 역공격을 쓰는, 이재명 너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재명을 거의 종조준에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낙연의 대타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인가. 정세균이 민주당 내 탄탄한 조직력도 있고 뭐 다선 의원이고 뭐 국무총리예요, 국회의장까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미 이낙연이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완전한 타격을 받았죠. 거의 다 버렸습니다. 극문, 친문, 문재인 지지자들도 다 버렸어요, 이낙연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타를 지금 현재 신속히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신이 해보려고 현재 무리한 이재명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이재명 도의사 같은 경우는 제4차 지난지원금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80% 가까이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헬스장, 뭐 음악학원, 각종 학원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도의사가 항상 계속해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빚을 뭐 몇 조 낸다 이걸로만 국민들에게 겁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할 때는 긴급 처방을 해야 된다. 물론 20명, 50명 이렇게 뭐 코로나 환자가 적을 때는 이런 정부의 이재명 공격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거의 붕괴 상태 아닙니까? 전부 다 청와대 국회 앞에 가가지고 노래방 기기 부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진짜 가시밭길인데 이런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냐 이런 걸로 따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재명 도의사가.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세균이나 이낙연이나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지도부가 이재명 도의사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4차 때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했었는데 오늘 11시에 갑자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붙여 하면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인신 모욕을 주고 있는 뭐 단세포니, 자 이런 단어는 국회의장이 대권 주자인 이재명에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단세포, 불공정, 한심하다는 듯한 이런 말을 써버리는 것은요, 이 말은요 첫 문장 서두는 약간 곱상하게 썼지만 본 마음은 뒤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마 이 글을 읽고 막말은 못하겠고, 이재명 성질상 대권 주자고 앞으로 포미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세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하자 하니까 일단은 자신이 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 부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재명 도의사가 가장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보는 게 뭡니까? 개발연대, 그러니까 개발시대의 그런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갇혀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그리고 4차 산업 경제시대에 새로운 걸맞는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도의사가 누누이 말했듯이 선별 지원하는데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사무실을 하나 구하고 이런 선별하는 인력만 또 충원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3차 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1, 2차 때 지원을 했기 때문에 3차 지원에 이제 반복적으로 또 지급을 안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선별하는 작업에 또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그때 당시 되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가지고 파산한 개인 소상공인이 많을 거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정세균이가 하고 싶은 말,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같이 그런 단세포 같은 논쟁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급하니까 막 풀자라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지원 대상인 대면업종 종사들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름으로써, 물론 이게 맞다니까, 이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야.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드리워졌던 깊은 그늘을 하나씩 걷어가는 게 유효한 방법입니다. 일거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쭉쭉 정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재명 도의사에게 한 방 날리는 것이죠. 정부가 투입한 재정의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만 주면은 지역 주민에겐 도움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지역 상품권, 소비성,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1월 8일이죠. 오늘 소상공인 피해에 눈시를 붉히는 정세균 총리하면서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정세균 총리님이 대권 야망을 드디어 불살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정치적인 쇼거든요. 국민들 보라는 듯이 하는 TV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그야말로 쇼라면 쇼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렇게 소상공인 피해 눈물을 적시는 정세균 총리가 보편적 지급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어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이런 식의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서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이 1000만원이 나와가지고 월세 100만원을 내는 게 낫지. 매출 200만원 나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만원 월세 내버리고, 소상공인들이요 오히려 반대한다니까요. 선별적 지급을, 이런 단기성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시를 붉히는 전세균 총리를 보면 이런 이중적 악어의 눈물, 위선적인 눈물에 정말 할 말을 제가 읽습니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가만히 있으실 뿐이 아니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재명 도의사가 봤을 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개발 독재부터 기존의 정부들이 해왔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을 지적하고 정부 관료에 대해서 좀 깨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파들은 또 이재명이가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정세균을 언급을 하지 않고 정세균이 기획재정부라든가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이 박아뒀죠. 이낙연이 홍남기를 임명했잖아요. 자기 오른팔로.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나 이낙연 그 팔에 갇혀가지고 정세균이 이 관료 체제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오히려 정세균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 정책에 대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이재명 도지사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이 글을 보고 알게 됐어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돌려까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노무현 정치, 노무현의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일거의 정세균을 저는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글이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바로 정세균 너는 관료체제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경제사고, 새로운 경제정책, 현재의 엄청난 위기상황에 새로운 발상을 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후회하고 있는데 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후회를 너는 모르느냐 하면서 관료체제에 갇힌 정세균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멈췄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수리가 더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세균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균형재정, 나라 세금, 빚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JTBC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경제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한 수치와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주도 지사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지 명확히 설득이 됐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재 경제 관료들이 이 재정 균형이니 빚 이런 이야기 나오면 거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좋거든요. 빚을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IMF라는 그 공포감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할 수도 있는데, 현재 말하는 빚은 외채가 아니야, 외채.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IMF 그런 사태하고는 다른 거라는 것이죠. 내수 진작을 위한 돈을, 국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IMF 같은 무슨 외채를 빌려서 국가가 부도 사태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빚 문제로 호도를 한다는 거죠. IMF 증가하는 건 이거하고 혼란을 유도해서 국민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잠깐요. 이재명 도지사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얇게 두 줄로 요약을 한 게 있죠. 이재명 도지사의 뭐 관료에 갇힌 그 글 읽기 전에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국채 비율이 800조가 넘는다, 1000조가 된다 이렇게 압박하시면 국민들을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쓸수록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알아요. 이런 공격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채무를 나중에 갚아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처방력을 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시점이 옵니다. 중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노동을 못 해가지고 불구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돈이라도 위기 때와 평상시가 가치가 다릅니다. 이건 합리성의 문제지 무슨 정치적인 공격,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점을 바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후회입니다. 후회. 이거 하나는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을 들고 사회정책 지출을 끌어올려 하면서 이로 쫙 끄어버리고 여기에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되는데 관료들의 잡혀가지고 포획이 돼버려가지고 관료에게 포획이 돼가지고 관료가 이렇게 모피아들이 이렇게 주럭쿵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해 돼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무시하게 했어야 되는데 참 바보 같다. 대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거예요. 시대의 기원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료 조직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시대의 원도, 시대의 가치관을 통해 계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주구장창 재난 보편 지급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고리타분한 관료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 후회를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걸 여지없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 후회를 자신은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관료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안, 새로운 변화, 이것을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 이걸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친문 세력이나 정부나 우리 정세균이는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현재는 죽고 사는 문제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고 노무현이겠죠. 새삼 거인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 고뇌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은 남은 이들, 우리의 몫인데 지금 현재 정세균이 너는 왜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이재명 도지사의 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세균의 갑자기 뻥찌는 의사 국시를 다시 재시험을 본다는 이 뻘소리에 이어서 정세균이 갑자기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우리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커뮤니티는요 거의 30대에서 60대까지 장년층, 중장년층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정세균이 이재명에 급하니까 막 풀자,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재명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우리 네티즌들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의대생들은 지혜롭고 공정하게 배려해 주신 건가요? 풀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안 주는 게 맞는 거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추천이 1653개나 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십, 백, 천만, 거의 10만 조회수에 육박하죠. 이거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천하고 이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세요. 다들 정세균이나 이낙연이나 같은 인물들이다. 국시생 풀어주니만이 할 때부터 아웃이다. 너희들은 제발 좀 입 좀 닥쳐라. 네가 대통령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정세균이 거의 이낙연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척, 고상한 척, 인자한 척, 척척척하는 이낙연, 정세균, 제가 보기에는 같은 놈들이라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지, 눈치만 보고 그 와중에 타협하겠다고 나불대고 하바니 간보는 소신 없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어르신들 좀 쉬어라. 이런 애들 좀 총리시키는지 왜 모르겠다. 얘도 탈락이다. 정세균도 대권에 뛰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니까 현재 정세균이가 대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한심합니다. 현재 자기는요 이당희를 대신해서 대권에 등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의 나이는 70세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후보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을 인신공격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 이런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재명 띄우려고 이낙연, 정세균 욕하는 이들 보아라. 이들은 민주당 지지하냐 현지 대통령을 지지하냐. 이렇게 국무총리라든가 홍남기를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 출신의 정부 대표고 총리가 이 지사에게 자중하라고 하게 하면 그것이 욕먹을 일인가. 이렇게 홍남기와 정세균을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정부를 공격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친문 세력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꼭 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고 사면인이 많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꼭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소리입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서포트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은 현재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하면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고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두 번 연속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니까 반대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정해지면 지지를 해요. 정해지면. 그러나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제4차 재난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니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 친문 세력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동의를 합니까? 추천이 16이잖아요. 16. 누가 지지를 해? 하도 정세균이가 무슨 단세포니 불공정이니 형편없느니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니까 우리 정성호 의원이
산세포라고 하는 이 정세균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격떨어진 말 좀 하지 말라고. 정총리를 향해서 천박하게 품이 맞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맞는 말 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요, 정세균이가 이재명 공격함으로써 또 날라갔다. 정세균이도 날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여기서 화이팅 봐요.